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할 차례냐면 1차 함수와 1차 부등식 간의 관계를 볼 거예요. 뭐 저번 시간에 이거 두 개끼리 볼 때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도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 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연습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풀어야, 이걸 이제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저번 시간 게 이해가 됐다고 하면 이번 시간은 너무 쉽게 끝날 거예요. 아마 필기 같은 거 안 해도 끝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번 시간 거 복습 좀 많이 하고 이거 지금 듣도록 합니다. 자, 봅시다. 1차 함수와 1차 부등식 간의 관계를 볼 겁니다. 얘들의 관계를 볼 겁니다. 관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이거였죠. 기본적으로 방정식 관계가 이런 거였잖아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는 2.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를 여러 가지 그려봤어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부등식은 뭐냐라고 물으면 부등식은 두 함수의 높낮이 비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높낮이 비교. 두 함수의 높낮이 비교.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니? 이걸 묻는 거야. 자, 봅시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1이 이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죠? 두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y라고 적고 이 y로 적고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좌표평면을 이제 그리게 되겠죠. 좌표평면을 그리게 됩니다. 좌표평면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방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y는 x 플러스 1. 여기를 우리가 1이라고 잡읍시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인 y는 2라고 하는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자 봅니다.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2보다는 커야 되라는 거죠. y는 2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커야 해.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커야 해. 언제야? 라고 하는 거죠. 자, 봅니다. 이때는 자, 이 점이 일단 기준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찍고 넘어갈게요. 얘가 1이 그죠? 넘어가면 결론적으로는 얼마냐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결론이죠. 일단 이 결론이죠. 결론이죠. 그럼 여기 일단 1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여기 다 찍힐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점이 오기 전까지 왼쪽 편에서 우리가 그때 그래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었죠. x는 이렇게 읽어야 되고 y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y는 일단 잘 모르겠지만 x는 이렇게 읽는 게 일단 무조건 유리해요. x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x는 한번 보세요. x축이 1이 되기 전까지는 x축 1이 되기 전까지는 이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주황색이 무조건
파란색보다 위에 있어요.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요. 이 1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때 방정식일 때는 이걸 찾는 거였잖아요. 이거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였잖아요. 이거와 이거가 만날 때 부등식은 뭐냐면 만나기 전이나 만나기 후를 보는 거야. 부등식은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붙어 있으면 여기도 포함이 되겠지. 근데 일단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파란색이 그지? 파란색 선이 주황색보다 큰 때를 찾아라고 했죠. 그죠? 파란색 선이 주황색보다 클 때는 이거 1을 지났을 때부터야.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지. 그럼 방정식을 찾는 거지. 1일 때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얘는요.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 요게 성립한다가 돼서 여기 되는 거야. 파란색이요. 요 파란색 선이 주황색보다 커질 때는 x가 1을 넘어설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1을 넘어설 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보세요. 1보다 조금만이라도 작을 때는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때는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크잖아. 그죠? 자 봅시다. 얘를 저번 시간에 또 배웠던 애로 다른 걸로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또 바로 나왔던 게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다. 그럼 또 좌표 평면을 긋고 얘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잡고 y는 그어주시고 얘를 우리가 또 주황색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y는 1부터 그어줄게요. 그 다음 y는 x 파란 색깔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점이 나오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언제 이렇게 되니? 라고 물었을 때 자,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죠.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큰 경우는 x가 1보다 클 때겠네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니라고 물으면 x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봅시다. 주황색이요.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죠. 이것만 읽어내면 된다고요. 읽어내면.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요. 우리 이제 이거 너무 쉽게 그린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빨리 되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만 익혀지면 이제 우리가 쉽게 풀어요, 문제를. 자, 보면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주황색 그래프는 y는 0. 그러면 여기 좌표가 그죠? 봅시다.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클 때를 찾아라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커야 돼. x가 이것보다는 커야지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때가 1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잠시 쌤이 2차 부등식을 가르쳐 줄 건데 2차 부등식 잠시 보기만 볼 거야. 그걸 보고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림만 보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림만 보고.
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있어. 대충 그냥 그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거 2차 함수라고 할게요. 2차 함수 fx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게요. 그냥 점을 x점을.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막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니? 를 물어보고 fx는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니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돼? fx라고 하는 이 참수가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이거 표시 안 해줬네요. 이 선을 우리가 y는 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 fx가 있는데 fx가 y는 0이라고 하는 애보다 작을 때를 묻는 거야. 이게 주황색이죠. 그럼 언제 작아요? 물으면 x가 이 x축이죠.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에만 이 참수가 아래에 있어 라는 거죠.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만 요 사이에 있을 때만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다고요. 함수값이. 그리고 언제 크니를 물었는데 fx가 언제 크니라고 물었는데 보세요. 이거 지난 뒤죠. 그러니까 알파가 되기 전이죠. 그 다음에 베타가 된 후부터죠. 알파가 되기 전과 베타가 된 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알파보다 x가 어떨 때요? 작을 때요. 그 다음에 베타보다 x가 클 때요. 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나중에 2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도 배우고 그때 가서 2차 분식에서 다시 배울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 이제 우리가 익혀지면 이거 세 개 좀 똑같은 건데 익혀지면 요것도 사실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파란 선과 주황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이 주황색보다 클 때를 찾아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이제 문제 될 건 없어요. 부등식에서. 그리고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어차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수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수직선으로.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x가 3보다 클 때를 표현하세요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여기가 3이야. x가 3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일 때가 있고 얘가 이렇게 이제 등호를 포함하는 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자, 이럴 때는요. 등호가 없을 때는요. 여기를 빵꾸를 뚫어줍니다. 빵꾸 구멍을 뻥 뚫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요. 빵꾸를 메워주시고 이렇게 긋습니다. 빵꾸가 있고 고차예요. 그죠? 등호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그죠? 잉크가 조금 더 써졌잖아. 그래서 얘 그냥 꽉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잉크를 더 써서. 등호가 하나 없으니까 잉크를 덜 썼잖아. 잉크가 덜 썼으니까 그냥 뻥 뚫어둡니다. 빵꾸 뚫어두고 빵꾸를 메꾸세요. 얘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중에도 하나인데 미적분원에서 개구간이라는 얘기, 즉 열려있는 구간, 열린 구간이라고도 하고요. 열린 구간이라고도 하고 뭐 닫힌 구간이라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 일단은 표현법에 대해서 얘는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을 포함하지 않고 허용되는 게 3.000000001부터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작아도 돼. 근데 일단 3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커야 돼, 무조건. 그럴 때 허용되는 거고, 얘는 딱 3부터 허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직선 그리는 걸 배웠어요. 수직선 그리는 거. 물론 작다라고 하면, 이것만 한 번 더 해보고 끝냅시다.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보다 작다라고 하면 3해도 3보다 작아. 그런데 너 등호 없어. 동그라미만 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등호 칠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배웠던 게, 그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한번 부동식 한번 읽어보자. 그 다음에 수직선을 또 한번 보자였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다음 시간에 한번 총정리를 할 거예요. 쌍둥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할 거고, 총정리 과정은 그렇게 뭐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강의 시간도 되게 짧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2차로 넘어갑니다. 곡선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까지 복습을 해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1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 중요합니다.